자, 먼저 필수 예제 3번부터 할게요. 절대부등식. 증명인데, 니네로 따지면 페이지가 아마 몇 페이지니? 부등식의 증명이 73페이지. 얘는 똑같구나. 절대부등식이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특히 뭐가 어렵냐? 왜? 루트가 나오든가 절대값이 나오면 좀 어려워요. 자, 거기 1번은 쉽죠? 1번은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x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당연한 거죠. 1번은 뭐 이항에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완전 제곱이 되니까 1번은 쉬워요. 1번 같은 경우는 전개해서 4xy 넘기게 되면은 아마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1번은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2번입니다. 자, 2번이 뭐냐? 루트 a 더하기 자 루트 b가 얘가 나오고 밑에 보면 3-2번에다가 정말 큰 별표를 하나 쳐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집중적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뻔해. 어떻게 풀어내느냐? 숫자 대입합니다. 숫자 대입해. 여기다가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어떤 놈은 조금 더 한다고 2 대입하고 한 10 대입하고 괜찮아. 이렇게 해서 맞추기만 하면 돼. 어차피 얘는 중간고사 딱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던가 3-2번이 그냥 증명서술형으로 나오던가. 자,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냐? 자, 우리 루트나 절대값이 나와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죠?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양변을 제곱합니다. 이거를 쫙 다 쓰던가 아니면 3-2번처럼 빈칸 뻥으로 나옵니다. 빈칸 뻥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그럼 양변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a 더하기 2배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더하기 b가 얼마? 자, ab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 보게 되면 크거나 같다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 밑줄 쳐놔. 단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거기 양수 조건일 때가 필요하네. 양수 조건일 때가 루트 a 더하기 b구나. 쏘리. 이거 되니까 얘는 그냥 a 더하기 b가 되겠죠. 조건은 양수네. a하고 b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겁니다. 자, 문제 쉬워지죠. 얘랑 어차피 제거될 거고 얘랑 제거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뭐만 남아요? 자, 요 놈이 0인데 어차피 2는 나눠도 상관없죠.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가 돼? 루트 얘랑은 자, ab가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하죠? 이 식을 유도하는 게 증명입니다. 이 식을 유도하는 게. 왜? 자, a하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 조건이죠. 최소 0 이상의 양수가 나오면 루트 값이 나왔습니다. 루트 값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이제 허수는 안 합니다. 허수는 안 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 안 나와? 실제로 나오죠. 루트 때문에. 그러니까 루트 값이 나오던가 절대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도 그렇고 요 두 개의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식을 유도해 내는 게 증명입니다. 여기에 a하고 b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요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는 요게 결정적인 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유도해 내게 되면은 요 식이 증명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해설인 것처럼 우리 a 빼기 b가 만약에 0보다 커요. 자, 두 식을 비교하는 방법은 두 식을 빼거나 나눕니다. 근데 얘에서 얘를 뺐는데 양수래. 그럼 당연히 a가 큰 놈이야 작은 놈이야? 큰 놈이 되겠지. 주로 이항하면 되니까. 이렇게 증명을 하던가 얘 아니면 간혹 가다가 나눕니다. 나누면 1보다 크다가 됩니다. 0이 아니고.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 머리가 큰 가분수란 얘기죠. 그럼 상식적으로 a가 커 b가 커? a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b 곱하게 되면 되니까. 근데 얘는
잘 쓰이지는 않는데 얘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아니면은 요 식에서 아까처럼 루트 AB가 0보다 크다 혹은 크거나 같다. 요 식을 따라서로 유도해 내면 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3-2번 보세요. 자,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말 그대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자, A 3-2. 자, 절대값 A-B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은데 차이점은 뭐냐? 위에 있는 조건에서는 양수 조건이었죠. 근데 지금 3-2번은 자, 거기 A, B가 실수일 때 밑줄 쳐놔. A, B가 실수일 때. 그러니까 얘는 실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도 가능하다는 얘기, 음수도 가능하다는 얘기. 그리고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얘를 거기 있는 문제처럼 빙판 뻥이 나오거나 혹은 서술로 나와서 증명해라. 혹은 절대부등식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절대부등식인지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혹은 뭐 1.5문제 정도 나와갖고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앞에 다양하게 나올 테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오죠. 절대값 없애는 방법 뭐라고? 양변. 제곱이고 얘가 요 식만 나오게 되면 이게 증명입니다. 요 식만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일단 해설 그대로 가봅시다. 거기 몇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첫 번째, 자, 1번 뭐라고? 절대값 A가 자, 절대값 B보다 큰 경우 먼저 했죠. 이 빈칸 뻥 뚫어내는 걸 찾아야 되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양변을 제곱하던가 해설 그대로 가보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의 제곱의 차를 비교했습니다. 지금 밑에 설명은 자, 밑에 설명은 뭐예요? 첫 번째 요 놈의 제곱입니다. 자, 우리 A-B에 얘 제곱하게 되면 이 절대값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자, 첫 번째 절대값 X의 제곱은 X제곱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절대값 X 자, 절대값 Y는 절대값 XY가 된다는 절대값의 성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느냐? 얘는 그냥 A-B의 제곱이 됩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빼기. 자,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 얘를 제곱한 거야.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이 자, 뭐보다 요 놈을 계산하는 거로 나왔죠. 그래서 나는 뭐를 증명할 거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지금 증명하는 거죠. 과정은 요 놈이 A, 요 놈이 B인데 얘를 증명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A 빼기 B를 하면 되는데 얘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로 증명을 할 거다? A 제곱하고 B 제곱을 빼서 얘가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놈을 제곱한 게 얘. 그래서 요 놈을 제곱한 게 얘 빼서 요 결론이 나중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보이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 방법을 쓰겠다는 의도예요. 자, 그러면 얘 정리하면 빼기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절대값 A 제곱이니까 그냥 A 제곱.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빼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B 제곱. 그래서 이제 등호가 되는데 자, 얘도 정리해 봅시다. 이건 그냥 A-B의 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B 자 플러스 B제곱 이게 되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칸에 가에 들어갈 게 얘죠. 왜? 나는 여기 있잖아. 뒤에 거는. 그래서 자 거기 는 해놓고 가 네모 쳐놨죠. 자 여기 그대로 보이죠? 빼기 보이죠? 그래서 이게 뭐의 역할을 한다? 이게 가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플러스 B의 제곱 어디? 아 여기 플러스. 이건 사소한 실수.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뻔합니다. 자 빼기가 있으니까 얘랑 제곱 얘랑 제곱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놈의 결론은 뭐가 나오느냐 밑에 보니까 이제 자 요 놈에서 빼기 요 놈이 되면은 자 얘는 뭐예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뀌면서 여기에서 자 2를 먼저 끄집어내면은 이게 먼저 나오겠죠. 근데 우리 아까 배웠지 이거 뭐가 된다? 전체의 절대값 AB가 되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전체의 절대값 AB가 되고 빼기 그냥 AP 해서 요게 자 밑에 보니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값 AB가 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 놓고 0 해놓고 여기에 네모처럼 이게 다가 나왔죠. 이렇게 나온 거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야 돼.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 되겠죠. 거기 나에는 절대값 AB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다인데, 자, 어차피 이는 약분하니까 의미가 없을 거고,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의 관계를 비교할 건데, 자, 문제는 AB가 무슨 수라고요? 실수입니다. 실수란 얘기는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하고 B의 경우는 총 4가지가 나오겠죠. 어떻게 나와요? 풀풀일 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풀풀 마마 즉 A하고 B의 부호가 같은 경우야. 풀풀이거나 마마이거나. 그러면 자 솔직히 절대값 A, B 좌변은 여기에 있는 값은 자 절대값 때문에 뭐가 나오든 이게 항상 양수가 나. 쉽게 말하면 0 이상이 나옵니다. 무조건. 근데 우변은 다르죠. 우변은 만약에 A, B의 부호가 같게 되면은 풀풀 혹은 마마가 되면 얘도 무슨 값이 나와요? 풀풀 마마가 되면 둘이 곱했으니까 얘도 무슨 값이 나와? 얘도 0보다 커나 같은 값이 나와. 그럼 얘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A가 둘 다 양수이거나 A가 둘 다 음수가 되면은 어차피 얘는 양수 혹은 0. 얘도 어차피 풀풀하고 마마를 곱했으니까 양수가 나오거나 혹은 0. 그렇게 되면 이 값하고 이 값은 같아져. 근데 자 만약에 부호가 풀마가 되던가 마풀이 되던가 해서 A, B의 부호가 다릅니다. 그러면 A, B는 음수가 나오지만 절대값 때문에 얘는 사실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올 거고 얘는 무조건 무슨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번에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풀풀이 되든 마마가 되든 풀마가 되든 즉 A, B의 부호에 상관없이 절대값 A, B라는 놈은 그냥 A, B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가 성립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간다. 그리고 동호는 있나? 아 동호는 없구나. 그래서 요 부분이 가, 요 부분이 나, 다이는 크거나 같다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뭐가 나왔느냐? 얘에서 얘를 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얘를 이항하게 되면은 요 놈의 제곱이 요 놈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죠? 우리 배웠잖아. A 제곱이 B 제곱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A는 B보다 어때요? 하나 같다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는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아요. 나도. 그 다음에 자 뭐 2번도 똑같이 할 거고 자 2번도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데 걔는 설명이 거의 생략이 된 상태. 그리고 이제 밑에 맨 마지막 자 1번과 2번에 의해서 요 놈이 성립하죠. 요 놈이 성립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단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단 등호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자 단 등호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렇게 라라고 나오면서 이게 라가 되면서 자 이거일 때 성립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등호는 아까 언제 성립한다라고요? 절대값 A, B하고 A, B가 어떤 경우에 성립했어요? 둘 다 부호가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 성립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해보면은 A, B가 같은 부호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거나 즉 A하고 B가 같은 부호일 때 이렇게
써주거나 혹은 그냥 얘랑 어떨 때? 얘랑 어떨 때? 같을 때. 요 말이나 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왜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값 AB가 그냥 AB로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AB 비호가 양수다 음수다. AB 비호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란 말이죠. AB 비호가 양수니까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써주던가 AB가 같은 부호일 때라고 써주던가 아니면 이걸 써주던가 세 개 중에 하나만 써주면 돼요.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어려워. 자 봐봐. 얘는 쉽고 얘도 쉽고 여기가 살짝 헷갈리죠. 살짝 헷갈리고 라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보다는 크거나 같다이니까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등호를 성립하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야. 단 등호란 얘기는 뭐냐? 얘는 A하고 B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었었죠. 네 가지 경우 중에서 A하고 B의 부호가 다른 경우일 때 성립하고, 등호는 A하고 즉 요놈하고 요놈이 같은 경우니까 이때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때 성립한다는 얘기는 우리 절대값 A, B가 그냥 A, B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부호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 최소한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놈이 의미하는 거는 A, B가 같은 부호이던가 아니면은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던가. 그러니까 얘랑 이 세 개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주로 얘로 나와 있을 거예요. 얘로. 근데 학교 설명은 비슷하게 아마 해줄 겁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어차피 요 뜻이나 같다라는 거 이해돼? 같다라는 거. 그래서 얘로 나오던가 아니면 얘는 잘 안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던가 이렇게 나와서 학교에서 요구하던가 교과서에 있는 답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증명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지워도 되나요? 나중에 이 상태로 증명이 그대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간단하게 나와서 얘가 한 미흡 정도로 나와서 얘가 절대부등식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뻔히 대입합니다. 뭐 2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는 있어야 되고 특히 루트보다는 절대값이 나왔을 때 증명하는 게 교과서에 몇 개 있어요. 그거를 열심히 해보면서 어떤 게 빈칸으로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저기 방학 끝나고 나서 교과서별로 다 연습을 시킬 겁니다. 절대부등식은. 자, 그 다음 다시 72페이지로 와서 산술기하 바로 갈게요. 자, 정말 거기 72페이지에 보면 산술기하 나오고 코시 슈바르츠 나오죠. 자, 먼저 산술기하를 합니다. 자, 거기 A가 B가 무슨 조건일 때? 0보다 크니까 양수 조건입니다. 자, 공식은 얘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이거일 때 A 더하기 B가 2배의 루트 AB 이거이고 거기 여기도 알아내야 됩니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이거일 때 성립. 이게 산술기하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다 썼죠? 그대로 쓴 거잖아. 공식.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양수 조건은 알아놔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 줄 거다? 왼쪽 더하기 오른쪽은 얘네들의 곱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등호는 내가 산술기하를 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경우에 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산술기하가 A 더하기 B 혹은 X 더하기 Y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산술기하를 어찌되었건 더하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나옵니다. 얘네들을 합친 거는 무조건 둘이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에 2배보다는 크거나 같다. 나중에 덩어리들을 산술기하를 써야 돼요. 덩어리들을. 그리고 A, B가 혹은 X 더하기 Y로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기억나?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도 왼쪽 오른쪽 뭐 큰 놈 작은 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왜냐하면 공식 그대로 얌전하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 얘도 이 왼쪽 오른쪽에 대한 설명을 뒤에 가서 좀 자주 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페이지 넘겨보세요. 산술기하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아마 니네 문제를 풀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필수 이제 4번을 봅시다. 4번은 기본 문제니까 좀 쉽겠죠. 자, 1번. XY가 2일 때 3X 더하기 4Y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좀 이따가 이제 산술기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쓰는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줄 텐데 일단 먼저 자, XY 양수 조건 나와 있죠. 문제. 그러면 곱하기 더하기 꼴 나와 있죠. 이제 배웠으니까 이 더하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이니까 쉽게 갈 겁니다. 2배 루트 얼마? 3x 곱하기 4y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산술기하죠. 그러면 얘는 2배 루트 자 12 곱하기 자 x 더하기 y가 얼마래? 2니까 2 대입하니까 24죠. 24는 얼마예요? 2루트 6이죠. 쟤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자,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4루트 6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요 놈이 이거 이해되죠?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요 놈은 x가 알파, y가 베타일 때 자, 최소값 감마를 갖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우리 얘는 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구했어요? 자, 방금 최소값은 얼마로? 4루트 6으로 구했죠? 문제는 이제 알파하고 베타 값입니다. 그래서 자 3x 더하기 4y니까 내가 산술계를 쓴 왼쪽은 3x죠. 오른쪽은 얼마예요? 4y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요 놈은 3x 더하기 4y는 4루트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지. 그럼 최소값 얼마예요? 4루트 6을 알고 있죠. 왜 최소값이 4루트 6이 되는 거죠? 얘 때문에 최소값이 되는 거죠. 크면은 만약에 우리 이렇게 나오면 그 최소값 얼마예요? 모릅니다. 등호가 없으면은 최소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요놈 때문에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등호는 어떨 때 A하고 B가 같을 때, 즉 내가 산술계하를 쓴 자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산술계하를 쓴 3x가 왼쪽 4y가 오른쪽 요놈일 때 최소값 4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x하고 y값을 표현해요. 자, y는 4분의 3x 해도 되는데 Hey boy 송원아 줄면 안 돼. 드디어 자, 간단하게 푸는 방법 비례식으로 풉니다. 뭐 어떻게 풀어내느냐 x 대 y는 자, 얼마가 되냐면 4대 3이 되면 4y 3x 같죠. 그리고 우리 비례식이 나오면 무조건 비례상수 k로. 그럼 x는 몇 k? x는 3k, y는 몇 k? x는 3k가 아니고 x는 몇 k? 4k, y는 3k. 이게 유리식 가만 나오는데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4k, 3k가 되니까 x, y가 2죠.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12k제곱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k값이 더럽게 나오지만 숫자는 아마 나중에 만약에 11을 딱 맞춰서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게 되면 k값이 1이죠. k값이 1이면 x가 얼마일 때? 4일 때 y가 3일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나올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지금은 뭐 2가 되니까 이제 k가 아마 루트 6분의 1이 되겠죠? 이 방법 이해돼요? 이 방법 푸는 거 꼭 알아놓으세요. 산술기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비례상수로 풀어. 왜냐하면 어차피 내항이랑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죠. 내항이랑 외항의 곱이. 그러면 3x는 4y가 나오려면 이렇게 하면 4y, 이렇게 하면 3x가 되어서 4대 3이라는 거 알고 비례상수 k로 두게 되면은 x는 4k, y는 3k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를 간단하게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요. y는 얼마라고?
4분의 3x라고 풀고 여기다 대입해도 됩니다.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풀고. 근데 이렇게 풀면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두면 좋고, 자, 뭐 이거는 이렇게 풀더라도 요 말 때 이해돼요? 요 말 때 그래서 자꾸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항상 알파 베타 감마값으로 나올 겁니다. 자, 2번 똑같은 2번이에요. 2번도 좀 쉬우니까 x 더하기 9y는 11일 때 바뀌었죠. 자, 이번에 x, y 최대값을 구하래. 양수 조건 똑같습니다. 양수 조건이 나오면 일단 산술기하 의심해봐요. 에이 보이, 저 코난으로 마취총을 써야 되나? 망구야, 부디 있으면 끝나. 왜 이렇게 쉬워? 거기 덥니? 졸면 안 돼. 잘 들어. 자, 그러면 마찬가지 왼쪽 오른쪽이니까 얼마? x 더하기 9y는 얼마보다 크고 나갔다? 2배 루트 얼마? 9xy죠. 9xy는 나가니까 6의 xy 바로 가는 거 이해돼? 여기까지. 우리 요놈의 최대값 구할 거죠. 요놈의 최대값이니까 자, 얘가 나와 있는데 x 더하기 9y가 얼마래? 12래. 그러면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여기다 11을 대입할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루트 xy는 얼마? 2가 되고, 자, xy는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xy는. 그래서 얘 최대값은 얼마가 돼? 최대값은 4 이렇게 돼.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뭐가 어렵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자, 4-3번 봅시다. 4-3번. 자, 거기 양수 AB 있죠? 자, 4-3번을 잘 보세요. 4-3번은 쉬워.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비교를 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A 더하기 B가 얼마? 자, A 더하기 B가 2죠. 자, 그런데 우리 뭘 구하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값 구하래죠. 자, 그러면 얘를 산술계를 쓰면 안 되고, 자, 뭘 하는 게 좋아요? 통분하면 A, B분의 A 플러스 B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가 얼마래? 2되지. 그러면 나는 요 놈의 최소값이 그리고 뭐랑 같아요? A, B분의 2랑 같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놈의 최소값은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죠. 근데 우리 배워서 알겠지만 요 놈이 최소가 되려면 자, 얘는 고정된 값이죠. 근데 분모는 미지수니까 따라서 뭐가 돼요? A, B가 뭐가 되면 A, B가 최대가 되면 되겠죠. 분모가 제일 크면은 전체적인 값은 최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를 구하는 문제가 돼? A,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하기 곱하기 꼴. 산술계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 x 더하기 y하고 xy의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1차식에서 혹은 뭐 2차식도 나오긴 하는데 더하기하고 곱하기의 관계에서는 주로 산술계가 씁니다. 그러면 썼죠. a 더하기 b 그대로 갑니다. 요놈은 기본 공식 2분의 a, b가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같은 논리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약분돼서 1 그러면 a, b는 얼마보다? 1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a, b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 그럼 a, b가 최대가 되면 a, b가 1일 때 최대야. 그럼 a, b에다가 1을 대입하면 1분의 2가 되니까 그때는 최소값 얼마를 갑니다? 2를 가는데 이렇게 나와. 민경아 이해돼? 서서히 이제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이 됐죠? 자, 이 방법 기억해 놓으세요. 좀 이따가 얘랑 좀 비교해서 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자, 얘는 지우지 않고 일단 놔둘게요. 자, 그 다음에 필수의 5번으로 와서 산술계한번 좀 합시다. 호시 슈바르 치면 자, 거기다 적어놔. 자, 무조건 이렇게 요 꼴이 나오면 요 꼴은 무조건 전개입니다. 가로 1번에다가
무조건 전개한다라고 적어놨어요. 전개한 후에 산술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1번이죠. 자, 1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자, x 더하기 3y는 얼마분의 x분의 3 자, 더하기 y분의 4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 하다고? 무조건 전개를 해서 산술기 아니 최소값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1번이고 자, 얘는 뭐 시험에 워낙 잘 나옵니다. 되게 쉬워요. 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분배하면 3 이렇게 분배하면은 자 y분의 4x가 될 거고 요렇게 분배하게 되면은 자 x분의 9가 될 거고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얼마? 12죠. 12니까 요놈이 15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전개를 해서 보니까 Y 써하는 거 어디? 그렇죠? y 줄고 있는 확인해 본 거야. 자, 산술기하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산술기하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역수관계 최대지수. 역수관계 최대치수를 구하면 100% 산술기야.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예로 얘의 최대치수 값을 구하래. 무슨 관계예요 서로? 역수관계죠. 얘는 무조건 산술기였어. 2배, 2를 곱하면 어차피 루트 1이 되니까. 왜 그러느냐? 역수관계가 나오면은 어차피 우리 곱하겠죠, 오른쪽에다가. 역수관계에 대한 미지수가 싹 다 사라져요. 이게 물론 얘만 쓰는 건 아닌데 얘가 가장 대표적이고 얘를 구하면 100%입니다. 무조건이야. 그러면 자 마찬가지 얘는 고정된 값이죠. 자, 이게 보여요 역수관계라는 거. 얘는 y분의 x고 얘는 x분의 y죠. 그러니까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15를 더하게 되면 전체의 최소값이 나와요. 고정된 값은 항상 내버려 두는 거야. 자, 요 놈만 구해보면 왼쪽 오른쪽이죠? 얼마? 2배 루트 얼마예요? 2이 곱하면 얼마 나와? xy 사라지면서 36 나오겠죠? 그럼 얘가 36이 되니까 요 놈의 최소값은 얼마다? 요 놈의 최소값은 얼마다? 12죠. 근데 앞에 15를 더하니까 전체의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다? 얘보다는 무조건 크게 나가겠죠. 그래서 요 놈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7이 된다는 거지. 자, 얘들아. 한두 개만 더 할 거야, 진짜로. 그럼 가요? 네. 간다 그러면 좀 더 집중력이 생기나? 진짜 힘들어요. 그럼 진짜 안 좋을 수 있어요. 어? 진짜 안 좋을 들어요. 수 있어요. 진짜 영화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75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들어. 자, 지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는? 잘 이해돼? 머릿속에 들어가? 나연아 이해돼?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그럼 집중력 생기겠나? 여기까지 하나 6시까지 하나 집중력 안 생기면 어차피 똑같을 텐데. 자, 그러면 다시 얘는 어떻게 한다라고? 전개를 하고 자, 나중에 산술기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왼쪽 더하기 오른쪽은 2배 이렇게 공식 말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역수관계 최대치수입니다. 100%예요. 자, 그러면 딱 2개만 더 설명할 거야. 간단해. 금방 끝나.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거 대표적으로 산술기하죠. 근데 얘가 이제 조금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자, 2번에다 별표를 쳐놓고 가로 2번에다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x가 얼마보다 더 크냐? 자, 마이너스보다 더 큽니다. 자, 요 놈일 때 좀 더 신고를 해볼게요. 요 놈의 산술기 여러분. 자, 얘는 좀 쉬울 겁니다. 눈에 보일 거예요. 자, 얘랑 역수 관계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죠. 근데 얘를 딱 보는 순간 자 양수 조건 아니지만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얘는 산술기가 못 써요. 왜 못 써? 얘가 양수가 아니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다 양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3보다 더 크다. 이거 못 씁니다. 근데 지금은 얘가 x가 아니고 x 플러스 3이죠. 4x 아, 문제를 살짝 바꿀 겁니다. 쉽게. 좀 이따 4x를 할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요 놈은 양수가 되죠. 얘로 바꿔야 된다고. 얘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돼요? 여기다가 더하기 3 빼기 3을 해줘도 식은 똑같이. 그러면 요 놈이 이렇게 가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x 플러스 3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여기 뭐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산술계를 쓸 거면은 중요한 건 얘랑 얘랑의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가 되니까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얼마를? 3을 빼면 돼.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몇 x예요? 방법은 똑같다. 어차피 얘랑 얘랑 무슨 관계로 만들 거예요? 역수 관계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리함수 바꾸듯이 내가 필요한 게 얼마? 난 x 플러스 3이라는 놈이 필요하죠. 무조건 갖다 쓰는 거야. 그럼 4에 얼마? 갖다 쓰는 거야. 근데 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럼 얼마를 한번 갖다 줘?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산술계 쓴 다음에 빼기 얼마를 남나? 11을 남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되니? 자, 얘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얘를 지우지 않는 이유가 얘 때문에요. 자, 이거 하나만 손을 두고 갑시다, 그럼. 만족해? 뭐, 토요일날 잘 쉬고, 이 하나만. 자, 5-2번에다 정말 큰 별표시. 얘 나오면 틀릴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5-2번에다가 손을 4-3번이랑 비교를 하고 얘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안 지운 겁니다. 얘를. 그러면 얘는 자, 뭐가 틀린지를 한번 봅시다. 뭐가 틀린지를. 자, 얘네들을 비교해서 얘가 나오면 땡큐. 얘가 나오면은 자, 상당수 애들이 문제를 틀린 겁니다. 이거 어려워요. 자, 양수 xy는 똑같죠. 양수 xy는 그래 놓고 자 9x 더하기 2y 똑같이 16일 때 얘랑 비슷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좀 이따 바꿀게요. 이거일 때 뭐를 구해라? x분의 2 더하기 얼마를? y분의 1을 최소값을 구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똑같냐? 얘를 xy로 바꾸는 거랑 똑같아. x 더하기 y가 2일 때 뭐 이런 문제다. 얘는 자 포분하게 되면 얼마? 자, 문제 형태 비슷하죠. 양식이. 근데 얘는 포분하게 되면 x y분의 x 더하기 y가 되니까 x 더하기 y 값이 얼마다? 2로 나와 있으니까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도 무슨 값이에요? 얘는 고정된 값이지. 그러니까 얘 최소는 얘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 끝나. 그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자, 똑같은 방법에 보면 자, 얘는 얼마예요? x, y 분의 똑같죠? 자, 하면 얼마? 2y 더하기 얼마? x. 근데 아까 위에 있는 문제는 얘가 2로 바뀌었죠. 근데 이 값을 우리는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래서 요 값으로 해서 우리가 요 값이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놈의 무슨 값을 구하라? 요 놈의 어차피 문제 최소값 구하는 것도 똑같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는 최대가 되고 얘는 최소가 된다. 이건 안 돼. 즉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분자 분모 동시에 있죠. 동시에 있으면은 얘는 나중에 K로 두고 함수를 그려서 복잡하게 그려야 돼요. 반드시 얘가 최대, 얘가 최소일 때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가 안 나옵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하나만 고정된 값이죠. 나머지 하나만 고려요. 그래서 얘는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겠어? 얘는 분자가 혹은 분모가 둘 중에 하나가 고정된 값으로 전환이 돼. 근데 지금 전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자, 차이점 알겠죠? 얘는 쉽고 얘는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풀어내느냐? 자, 어차피 우리 주어져 있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자, 16을 곱하고 16분의 1을 곱할 거야. 이래도 식은 어때요? 어차피 똑같죠? 왜?
결국 얼마를 곱한 셈이니까? 1을 곱한 셈이니까. 자, 16을 곱한 이유는 얘 때문에 있습니다. 이 값이 얼마래? 16이라니까 결론적으로 위에다 씁니다.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인데 이렇게 할 거예요. 어차피 16이니까 16 대신에 뭐를 대입하겠다? x 더하기 2y를 대입하고 앞에다가 얼마를 곱하겠다? 16분의 1. 고정된 값은 어차피 상관없어. 그러면 자, 이말 때 뒤에 돼 여기다가 16하고 16분의 1을 곱했습니다. 하고 나는 요 놈인데 얘를 통분해 보니까 얘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을 하는 개념이어서 16 곱하기 16분의 1을 해서 실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는 상관없습니다. 왜? 고정된 값이잖아.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얼마를 곱해주면 16분을 곱해주는 전체 최소값이다. 이거를 하는 게 어려워. 즉, 요 식을 여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곱하고 역수인 16분을 곱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문제 1번이랑 어때요? 똑같아지죠.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라고? 전개. 자, 이것만 마무리할게. 그럼 얘 계산하면 어차피 16분의 1이 될 거고 바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하면 20이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얼마? x분의 몇 y? 4y. 이렇게 하면 y분의 9x가 되니까 요놈의 최소값 얼마 나왔어요? 10이 나왔죠. 왜? 얘는 2배 루트 하게 되면 36 나오니까 여기 36 나오고 얘는 서로 역수관계니까 사라지죠. 그럼 이게 12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얘 최소값은 얼마가 돼? 16분의 1에 자 20 더하기 요놈의 최소값이 얼마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될 거다? 이해돼? 자, 얘 꼭 기억하세요. 얘 꼭. 자.